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각틈의 회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일 실틈의 회전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각틈 회전인데 단일 실틈하고 다른 점은 지금 자 단일 실틈에서는 이제 그 실틈의 크기가 아주 작았죠. 근데 이제 사각틈에서는 상당히 큰 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사각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틈의 길이와 비슷한 크기의 이제 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각틈의 회절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회절이 돼서 회절 패턴이 만들어지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일 실틈의 회절과 같이 미소 면적 DA가 새로운 점광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 호이겐스 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대로 이제 미소 면적과 관측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프라운호프 적분식에 넣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광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일 실틈과의 차이점은 x축 성분에 대한 미소 거리 dx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전에서는 dy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dx, 우리가 지난 단일 실틈에서는 da가 l 곱하기 dy였습니다. 근데 이거 사각틈에서는 da가 면적이 dx, dy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xy는 r에 비해서 매우 작으므로 r을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r은 대문자 r 빼기 x, 그다음 r분의 x 마이너스 y, 그다음에 r분의 y.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이제 단일 실틈에서의 회절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r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사인 파이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단일 실틈에서는 r이 r 빼기 y 사인 세타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x에 대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x가 포함됩니다. x축에 대한 회절각이고요. 그리고 세타는 y축에 대한 회절각이 되겠습니다. 파이고 세타고. 그래서 그랬을 때 P 지점에서의 회절된 빛의 간섭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섭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그 세기는 P 지점에서의 세기는 초기 인텐시티에다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원래는 단일 실틈에서는 여기 베타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각틈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일 실틈에서 베타가 2분의 1 KB 사인 세타인데요. 그 다음에 알파는 사각틈에서 X 성분, X축에 대한 회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Y축에 대한 회전이 되겠습니다. 알파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KA, 여기 지금 A가 A와 B가 우리가 사각틈에서 보면 자, 요만큼이 A고 여기가 B였죠. 맞나요? 자, 맞죠? 자, 여기가 사각틈에서 가로축이 A, 그다음 세로가 B.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A와 B가 있고요. 여기는 회절각, 여기는 두 개, X축에 대한 회절각, Y축에 대한 회절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회절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X축에 대해서 회절 패턴이 나오고요. Y축에 대해서도 회절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꼭 무슨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연한 그런 회절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사각 틈에 대한 회절된 광의 세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되고, 네모 센터에서는 중심에서는 보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이렇게 회절 패턴이 나오고요. 사이드 쪽에 점점점 이렇게 옅어지는 그런 회절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스크린 위에 X축과 Y축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0이 되는 위치를 관측한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첫 번째 0이 되는 지점까지를 대문자 X, 그 다음 Y축으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되는 데를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대문자 Y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사인 파이는 A분의 람다가 돼서 R분의 대문자 X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X는 R 곱하기 A 람다. 그래서 R은 우리가 스크린과 이 슬릿과 스크린 간의 거리가 R이었죠. 그래서 R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A는 슬릿의 X축 크기, X 크기, 여기 사각틈의 X 크기, 그 다음에 람다는 입사된 빛의 파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X 위치가 다음 관계식을 가지죠. 그래서 여기 X를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측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R과 A와 람다를 가지고 X를 계산을 해서 두 개 측정값과 계산된 X 값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회절은 B분의 람다는 R분의 Y가 돼서 Y는 R 곱하기 B분의 람다가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단위 실틈에서 회절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Y축에 대한 그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지점까지를 측정을 해서 이 Y를 측정을 해서 이 값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측정값과 계산값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같은지, 또 에러가 얼마나 생겼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 그 실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프라운호프 회절이고요. 프라운호프 회절에서 단일 실틈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각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자, 실험은 이제 그 단위 실틈 회절하고 이제 거의 같은 이제 실험이고요. 마찬가지로 줄맞춤 렌즈를 사용해서 표현광을 만들어 주고요. 또 사각틈은 레일 오른쪽에 이제 위치를 시킵니다. 사각틈 단일 실틈 대신에 사각틈으로 이제 바꿔주고 작은 레일을 2m 이상 떨어뜨려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회절된 빛이 이제 표현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멀리 위치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스크린상의 회절 무늬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회절 현상을 관측을 하고 그때 밝은 무늬의 중심에서 X축과 Y축에 따른 어두운 무늬 위치,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그 대문자 X, 대문자 Y 위치를 측정을 합니다. 자, 사각틈의 간격을 키워가면서 이제 되풀이하는데 이건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사각틈의 크기에 따라서 X 위치, Y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제 그걸 살펴보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파장을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는 것이 되고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단위 실험에서도 했던 그 파장을 계산하는 것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광의 파장으로부터 사각 틈의 폭을 계산하는 이거 파장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폭 A와 B 폭을 계산하는 것도 실험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각틈으로부터 회절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것을 이론과 실험을 서로 비교 관측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틈이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살펴보면 이런 그 사각틈 회절이 나타나게 되는데 옆에 이렇게 스파클이라고 하는 이게 노이즈들도 이렇게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저의 어떤 그 빔 퀄리티, 빔 질이라고 하는데 빔의 어떤 그 성능이 좋지 않아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선명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것이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로부터 어두운 무늬까지 이 간격을 측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실험적으로 잘 측정하는 것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이제 조교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서 여러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면 되는데요. 이제 사각틈이 1 곱하기 1 또는 2 곱하기 2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각틈이 커지면 자, 사각틈이 1 곱하기 1이면 가로가 3, 세로가 3mm, 3mm 정도 되고 이게 2배로 사각틈이 커지면 가로 세로의 위치가 2배 2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x는 어떻게 하냐면 br 그다음에 b 이게 a였죠. a 람다 그리고 y는 r b 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와 b에 의해서 이게 그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사각틈의 크기가 2배로 증가되면 가로 세로의 그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회절 패턴은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2분의 1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측점까지 거리는 이제 r을 측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측정된 거리고 그때 파장으로 계산을 했더니 파장이 628.93 또 628.93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장이 실제 레이저 광의 파장이 632.8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관측점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제 실틈의 폭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폭을 측정했더니 1.006 곱하기 1.006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1 곱하기 1인데 여기 1.006 곱하기 1.006 여기도 2 곱하기인데 2.00012 2.0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파장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는 요만한 실틈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측된 회절 패턴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론적인 그 계산치와 이제 측정치를 비교해 보는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축과 y축에 대한 계산이 했을 때 파장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이제 그 앞에와 같은 실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장을 계산해서
측정된 값으로부터 이제 파장을 계산을 해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각틈의 회절을 살펴봤고요. 이제 원틈의 회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틈 회절. 원틈 회절은 이론적으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적분 기존에 적분했을 때는 그 1차원 적분 또는 이제 2차원 적분만 해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원을 적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을 적분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틈 동그란 틈일 때는 그 적분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네모난 면적 미소 면적은 여기서부터 센터에서부터 면적까지 거리를 로라고 하고요. 그때 단위 로,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면적까지를 로라고 하고 여기 단위가 d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각도, 이만큼 각도가 d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미소 면적은 로 d 파이가 미소 면적 d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d로 로 d로 그다음에 d 파이라고 하는 미소 면적이 구해지고요. 이걸 이제 원통형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로하고 파이로,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부터의 거리와 그다음에 이루는 각도,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좌표계를 원통형 좌표계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직교 좌표계 xy를 원통형 좌표계로 바꿔주면 x는 로 곱하기 사인 파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로 곱하기 코사인 파이. 그 다음 대문자 x는 q 곱하기, 여기도 q는 여기서부터 p점까지 q 곱하기 대문자 파이. 그 다음에 y 대문자 y는 q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r 스몰 r은 r 빼기 x r분의 1 x 마이너스 y r분의 y,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게 x와 x, y와 y에 이거 좌표계를 다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이제 프라운호프 적분식에다 넣어주고요. 적분식에 넣어주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상수로 나오게 되고 0에서부터 a까지, 여기서 그 원틈의 크기가 반지름이 a가 되기 때문에 0에서부터 a까지, 그리고 로는 파이는 여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각도를 가지니까 0에서 2파이까지 360도를 돌려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넣어준 값에서 보시면 여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R분의 Q.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수학 삼각함수에서 이게 코사인 파이는 대문자 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적분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이 적분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적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자들이 이런 적분식을 풀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적분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같아요. 그래서 i는 i0 u 분의 2 j1 u 그 다음에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u는 k 전파상수, 그 다음 a는 반지름, 그 다음 r분의 q, r은 스크린과 이렇게 원틈 사이의 거리고요. 그 다음 q는 이게 스크린상의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q가 됩니다. 자,
네, Q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R분의 Q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로 둘 수 있어요. 사인 세타 R분의 Q가 그쵸. R분의 Q 여기가 지금 세타거든요. 회절각도는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R분의 Q가 사인 세타로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D는 이 원틈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2A가 돼요. 2A.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해주면 얘가 D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KD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D는 원틈의 직경이 되고요. A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걸 2배를 해준 것이 직경이 되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J라고 하는 것은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셀 펑션.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J1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J1 펑션이 그래서 U에 따라서 J1 U가 어떻게 나오면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셀 펑션하고 이게 U를 더해줘서 얻어지는 그래프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베셀 펑션을 직접 다 구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로 나온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그래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처음 어두운 무늬가 나오는 지점 U가 3.83이 됐을 때 여기가 3.83이에요. 이 위치가 첫 번째 베셀 펑션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은 U가 3.83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랬을 때 U가 여기가 U가 3.83이 됐을 때 Q의 위치를 구하면 어디냐면 1.22 분의 1.22 곱하기 D 분의 R 람다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스크린상에서 0에서부터 첫 번째 여기가 Q1이죠. Q1. 이 Q1이 되는 것은 1.2 곱하기 D 분의 R 람다. 그래서 D가 이 Q1이라고 하는 것은 자, D가 커지면 Q1이 커지겠죠. D가 작아지면 D가 작아진다면 원틈이 작아지면 Q가 커지니까 회절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파장이 길어지면 회절이 잘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리고 R이 커지면 물론 거리가 멀어지니까 Q가 회절 패턴이 더 그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더 커지니까 회절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절 마찬가지로 실틈과 또 사각틈과 마찬가지로 원틈의 크기가 작을수록 회절이 커지고 파장이 길을수록 그리고 장파장으로 갈수록 회절이 커진다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이제 뭘 구한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x, y 이걸 구한 거죠. 그래서 r 곱하기 a 분의 람다, 그다음에 r 곱하기 b 분의 람다 이거랑 비슷하게 여기 되면 이제 그 원틈의 크기 분의 r 람다. 여기서 1.2가 붙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머지는 이게 사각인데 여기 원틈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상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요것은 그 원틈의 회절 첫 번째 지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이제 x가 우리가 그 실틈이든 또 사각틈이든 회절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발생하는 그 회절의 위치, 그다음에 원틈에서의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발생하는 그 회절되는 위치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실틈에서부터 스크린이 멀어지면 더 원점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더 멀어지겠죠. 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원점에서 더 멀리 나오겠죠. 그래서 스크린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x가 멀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실틈이 작아지면 더 회절이 많이 일어나겠죠. 실틈이 큰 거보다 실틈이 작았을 때 회절이 많이 일어난다. 분모의 이런 실틈의 크기, 또 원틈의 크기가 위치해 있어야 되고, 파장이 짧아지면 또 이런 회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원틈 회절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적인 분해능을 이제 얘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눈이 또 이렇게 하나의 원틈이라 보면 어떤 물체를 사람의 눈으로 잡거나 아니면 또 카메라로 어떤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잡을 때 이런 광학적인 분해능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S1과 S2라고 하는 두 물체가 있다. 두 곳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실틈에서 이 실틈을 통과했을 때 만약 S1에서 만들어지는 회절 패턴은 A1, 그 다음에 S2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A2라고 하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보이겠죠. 겹쳐 보이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간격을 점점점 가까이 했을 때, 그래서 두 물체를 이렇게 놓고 이것을 좀 더 가까이 했을 때 이걸 광학적으로 분해해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가까이 했을 때 이것이 점점 붙는데, 이럴 때 두 개가 점점 겹칩니다. 겹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아예 이렇게 겹쳐서 분명히 두 물체가 두 개로부터 오는 물체를 찍었는데 두 개가 거의 겹쳐 보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럴 때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Q1이라고 했던 1.2분의 D, 그 다음에 R 람다라고 하는 이 식이 1.2 Q분의 이것이 하나의 어떤 분해능을 얼마나 잘 분해할 수 있는가. 이거 만약에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Q1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아지는 거죠. 분해능이 좋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짧아져야겠죠. 파장이 짧아져야 되고,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D가 커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D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져야지 분해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적인 분해능을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 실틈과 동일하게
사각 시점 대신에 원틈으로 바꿔주고요. 원틈의 간격을 가지고 원틈의 간격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Q1이 되겠죠. Q1. Q1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Q1을 계산을 해서 계산된 거와 측정된 것을 서로 비교해서 관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하고 관측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요. 여기서 이제 X, Y, Z 여기가 이제 R이죠. R 아니죠. 네, 여기가 R이죠. R. 파장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파장을 계산해 주면 그 측정된 거리로부터 파장을 계산하니까 656. 그다음에 직경을 계산하니까 직경이 0.483.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직경은 0.5mm라고 했는데 조금 그 차이가 있죠. 이만큼 오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측정해서 물론 측정 오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638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이만큼 발생하니까 여기도 오차가 좀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생된 거의 0. 여기 중심으로부터 크기를 이렇게 측정할 때 측정에 조금의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점을 잡을 거냐, 여기 그 제일 밝은 점 어디를 잡고 제일 어두운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디스크가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잡을 때 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각 실틈의 회절과 원틈의 회절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회절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결과로 나올 건지에 대한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